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새벽입니다. 준식입니다. 이 나라에서 목에 힘을 주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제 경험으로 10중 9은 자신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자 앞에서, 그러니까 권력자 앞에서 비굴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칼을 잡았다 싶으면 그는 굴신의 몸을 펴고 상대에게 군림합니다. 제가 늘 보아오던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재인이 만든 조직 공수처와 국수본이 요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가 군의가 땅에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이다 보니 칼잡이들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서로 먼저 신병을 확보하겠다, 이런 경쟁까지 붙었죠. 공수처와 국수본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핑퐁 게임을 벌였습니다. 언론은 경찰 내부에서 폭탄 돌리기냐 하는 비아냥이 나왔다고 썼습니다. 핑퐁 게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공수처가, 원래 내란죄 수사권도 없던 공수처가 어제 느닷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부, 우리가 국수본이라고 부르는 그 국가수사부에 일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 그건 탈법이다 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다며 국수본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공수처가 그렇게 일임을 했던 것을 다시 철회를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루머가 나돌았습니다. 심지어 경찰에서는 이번 2차 집행 때 경호처가 막았으면 체포를 하겠다 하는 엄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2차 집행은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앞두고 추가 집행도 하지 못한 채 관련법 해석을 잘못해서 무리수를 두면서 초유호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킨 결과가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내란죄를 탄핵소추 안에서 빼겠다는 판국에 지금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로, 그것도 하필이면 밤 자정에 딱 맞춰서 체포영장을 관할 도 없는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왜 공수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을까요? 쉽게 말해서 그 영장은 공수처장 오동우가 같은 이념스쿨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순영 부장판사가 발부를 했는데 놀랍게도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조건까지 붙어있는 아주 해괴한 영장이었습니다. 제가 법을 몇십 년 파먹었지만 그런 체포영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영장을 당연히 불법이며 무효라고 아주 통박을 했습니다. 결국 1월 3일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이던 시민들이 따가운 시선에다가 경호처의 저항이 완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 공수처는 장꾀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5일 오후 9시경, 밤 9시경에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제가 알기로는 팩시밀리로 경찰 국수본에 보낸 것입니다. 경찰이 집행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 국수본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원래 공수처가 경찰을 그렇게 지휘를 할 수 있는가요? 공수처법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없습니다.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그 취지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피의자 체포 경험도 많고 대규모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를 일임하고 공수처는 체포 이후에 피의자 조사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공수처는 사전에 그 어떤 협의도 없이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국수본은 법적 결함이 있다며 공수처의 공문을 거절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 법상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수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다. 공수처는 할 수 없이 자신의 공문 내용을 철회를 했습니다.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 한다. 끝까지 자기들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공문을 보낸 지 불과 18시간 만이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구성을 한 공조본 이름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공조본은 무슨 법에 근거를 해서 이런 식의 조직을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조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편법이라고 해야 합니까? 탈법이라고 해야 합니까? 저로서는 이런 조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공조수사본부, 그렇죠, 공조본. 그 공조본 이름으로 공수처는 이날 서부지법에 다시 윤 대통령 재판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요?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왜 서부법원의 재판장을 재청구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말합시다. 말이 공조수사본부지 공수처가 지금 내란죄 수사 방편으로 만든 편법 조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처음에는 6일 자정까지인 재판장 시한의 연장을 법원에 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법에도 없는 일입니다. 윤 대통령 재판장의 유효기간은 6일 자정까지이니 공수처가 이날까지 윤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할 경우에 새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관할에 맞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어야죠. 이미 언론으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도대체 공수처의 14명 검사들과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은 법을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아니면 빤히 알고 있는데도 자기들의 이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수사권도 없는 자들이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그런데 그 뒤에 영장 집행을 근거도 없이 경찰에 이름을 한다고 나서고 또 그게 안 되자 시한을 연장한다고 하는 게 마치 우리가 야만국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묻겠습니다. 오동훈은 이 모든 불법적 행동에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민주당이 영원히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제1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언제까지 이 불법적 행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기가 막히는 것은 공수처의 변명입니다.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등 자체 법리 검토 결과 영장집행지휘권이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그건 그대들의 해석이고 공수처법에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관련 뉴스도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 정치판에서 가장 큰 권력을 누리는 자는 가진 자는 누굴까요? 단연 이재명입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언론은 이재명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제2의 내란 행위를 저지른다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2의 내란 행위라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방금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뺍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민주당입니다. 물론 국회 측 탄핵소추단이지만 사실은 그게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제2의 내란 행위다. 그래서 최상목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이재명이 한 말을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 그런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 참 기가 막힙니다.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고요? 무엇을 두고 이재명이 이렇게 거품을 물었을까요?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말이 이렇습니다.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며 저항을 하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이 제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 지원하는 거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수처가 하는 일에는 일체 간섭을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3조 3항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공수처가 하는 일을 거둔다거나 아니면 제지를 한다거나
혹은 격려를 한다거나 막는다거나 논의를 한다거나 협의를 한다거나 모조리 그 법에 저축이 됩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하는데 최상목이 거기 가서 경호처를 앞에 두고 당신 공수처 말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공수처법에 그대로 걸려드는데요. 그런데도 이재명은 저하고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공수처법을 읽어보지 못했거나 말입니다. 이재명은 오히려 공수처가 저항하는 것을 지지하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면서 그 예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지지하고 있으면 불법 범죄 행위가 분명한데 당연히 직무배제 또는 직위 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일부 보도로는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고 하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 경고하라, 지휘하라, 불법 행위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묵살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상목은 제가 보기로는 전혀 잘못한 거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오히려 해야 될 일을 이쪽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극 체제의 지금 일극 권력자죠. 민주당에서. 유일 권력자입니다. 그 이재명의 말이 이번에는 먹히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탄핵 전문당이지만 민주당 내에서 최상목의 탄핵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하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박지원은 국회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최상목 탄핵 주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최상목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8인 체제로 만들어준 것은 인정해야 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건 핑계거리고 최상목마저 탄핵을 하다가는 역풍이 분다는 것을 박지원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각에서는 우스개 같은 가설이 떠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2달 뒤에 있을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치명상을 입게 되면 이건 뭐 만약이 아닙니다. 당연히 항소는 기각되거나 아니면 형은 가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죠. 1심에서. 그런데 김문기를 몰랐다는 판단이 또 바뀌게 되면 그 무죄를 받았는데 그것마저 유죄를 받게 되면 형량은 올라가겠죠. 어쨌든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치명상을 입게 되면 그건 뭐 당연해 보입니다. 아마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할 텐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이재명은 아마도 대법관들을 일제히 탄핵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법원을 마비시켜버린다. 그래서 윤석열 파면까지 자신이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고 할 것이다. 그런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가히 171석이면 그리고 실제 192석을 지배를 하고 있으면 누군들 탄핵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다수의 폭정은, 다수의 전제는 이래서 정말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모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투력을 보였습니다. 6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제지하기 위해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을 했습니다. 관저 내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윤상현 의원입니다. 그 윤상현이 말이 이렇습니다. 경찰이 밀고 들어와도 불법영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 관저는 버스 같은 차량과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 박혀있는 철조망으로 이제 봉쇄가 되어 있죠. 아마 공수처, 경찰 누구라도 쉽게 접근하지 못할 겁니다. 언론은 일부 보수 언론까지 왜 다른 대통령들처럼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거론을 했더군요. 일부 신문은 사설에서 말입니다. 그 대통령들처럼 공권력에 순응하지 못하는가? 왜 쉽게 잡혀가지 못하느냐? 하며 질책성의 사설을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을 벗어나서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명백히 불법이며 무효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아니 윤 대통령도 법률가이고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당연히 그런 체포영장이 불법이며 무효라는 생각을 하겠죠. 결국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어제 한남동 관제에는 많은 의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문에 나온 이름만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물론 빠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 30명인데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렇습니다. 김기현,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김석기, 김정재, 이인선, 유상범, 이러고 보니 제가 아는 분들 이름만 자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권영진, 강승규, 박성훈, 임종덕, 이미자. 김기현이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서 자신들이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정하고 있다.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서 원천무효다. 거대한 말입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으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직권남용만 수사권이 있는데 그게 연관된 수사를 한다면서 내란죄까지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 이건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궤변이라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 수사라는 것입니다. 한편 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이 역시 비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상현이 말입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받아낸 영장 자체가 원천무효다. 경찰 특공대가 밀고 들어와도 불법 영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죠. 그걸 누가 집행을 하더라도 영장이 불법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영장은 명백히 불법 영장입니다. 다시 윤상현이 말입니다. 집행 주체가 경찰로 달라진다고 해도 영장 자체가 무효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도 현장에 있었던 윤상현 의원은 당시 경호관들은 몸싸움을 피하기 위해 서로 팔짱을 끼고 스크림 짜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증언입니다. 민주당 추미애가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에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을 발포하라 이런 명령이 하달됐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상현이 한 말은 추미애의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취지입니다. 윤상현은 추미애의 말이 왜 거짓말인지를 다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줄곧 내가 대치 현장에 있었지만 경호관들은 원래 공포탄 자체가 없다. 공포탄은 치안 현장의 경찰이 갖고 있는 것으로 민주당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경찰은 원래 경찰이 총 중에 첫 발은 공포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실탄입니다. 그런데 경호원들은 공포탄을 넣으면 되지 않겠죠. 안에 있는 탄환은 모두 다 실탄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많은 이들이 한남동에 모여있는 그 추운데도 거기서 담요 한 장 두르고 밤을 꼬박 세운 누가 시키지도 않은 그 일을 하는 국민들은 지금 국민의힘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포기를 촉구하면서도 한남동 관제 집계를 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개별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언론에 나온 고위 당직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친윤계나 영남권 지역구 의원들이 개별 차원의 행동으로 한남동 관제로 간 것이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영남권 친윤계 그쪽에서만 윤 대통령을 옹호하러 갔다. 그런데 그건 우리 당의 입장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묻겠습니다. 이 윤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명분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까? 더욱이 이틀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 탄핵 소추를 한 민주당이 느닷없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고 해서 이 논란이 증폭됐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계속 논란이 됐죠.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받아내고 집행을 하겠다면서 지금 그 난리를 친 것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엇이 두려운지 이렇게 냉담한 것입니까?
만약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죄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그래서 헌법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면 그때도 과연 국회 본회의를 쉽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도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왔을까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느냐 여부는 계엄 선포권자인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는 사부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헌법학교 와서 10권 중에 한 8권은 이 고도의 통치행위 이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면 이는 당연히 국회에서 재의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윤 대통령 측 반격도 시작이 됐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동훈 공수처장, 그리고 이호영 경찰청 차장, 경찰청장이 구속이 돼서 경찰청 차장이 경찰청장 직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호 국방차관, 역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면직이 되면서 국방장관 직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호영, 김선호, 오동훈 이 세 사람을 고발하겠다고 5일 여고를 했는데 어제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직무대행이라고 하지만 국방부, 경찰청 이 수장들을 고발하는 것은 솔직히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전부 다 임명을 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동훈과 이호영, 김선호 외에도 이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 박상현, 이현주 최장우 검사, 아마 이렇게 해서 어제 이미 고발이 된 사람이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사관 등 32명, 그리고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 관계자 등 모두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방해치상, 특수근조물 침입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을 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호영 차장과 김호영 차관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 상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 만약에 필요하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처 경호원들이 관제 진입을 막았다며 최연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그리고 호욱진 용산경찰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변호인단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발이 됐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든 어제 고발이 된 사람은 11명입니다. 그 속에 확실한 것은 오동훈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차관, 경찰차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힌 고발 이유가 이렇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지난 3일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위법하다. 오동훈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특수단 인력 100여 명과 함께 위법한 영장을 집행하려고 시도했다. 공수처와 특수단으로 구성된 체포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정문을 부수고 침입을 했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서 일부가 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공수처가 가지고 있던 체포영장이 불법이냐 아니냐, 거기에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영장이 불법 영장이며 무효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호영 차장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경호경비부대의 관제지역 증가 배치를 요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심지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 요청도 거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선호 국방차관에 대해서는 55 경비단이 경호처 작전 통지를 받아 관제 외곽 경계를 음수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와 특수단이 관제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막지 않았다는 거죠. 변호인단은 이 밖에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경호처 경호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무엇보다도 위법한 무효영장을 근거로 한 관계자들의 행위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공수처와 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조본은
전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체포영장 집행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건 공수처법 3조 4항에 의해서 이런 협조 공문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명분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공수처에 그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목은 어떤 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결국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핑퐁 게임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과연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은 발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문제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3번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지 국가원수를 체포하겠다며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어느 문민국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이런 전례가 있었던가요? 국가의 위신은, 국격은 어디 내 동댕이 쳐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나마 영장을 청구한 법원도, 그 관할도 공수처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이었습니다. 과연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된다면 그 영장은 정당한 영장일까요? 전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영장 역시 같은 결함을 가진 것으로 문천무효인 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어떻게 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연 무효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이른바 내란죄 철회 권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은 국회 측 대리인들에게 내란죄를 빼라 이렇게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천재인 공보관이 공식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은 매주 2회씩 열기로 재판부가 합의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처리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이번 탄핵 심판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인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이까지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민주당이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을 해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당기려는 목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살리기의 마지막 도박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비상계엄 발동 요건이 미흡했다는 것만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해석되는 데다가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 곧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내란죄를 임의로 배제한다면 심판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회의 새로운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공수처가 하는 짓을 보면서 아마도 커튼 뒤에서 낄낄거리면서 웃음을 참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문재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선전은 대중적이어야 하며 가장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도 다 알 수 있도록 정신적 수준을 조정해야 한다. 이재명이나 오동훈이 설마 이 말을 믿는 건 아니겠죠. 요즘 시민들은 과거와 달리 잘 선동되지 않습니다. 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